이번 영상을 보시면 축구의 역사, 오프사이드 탄생, 축구는 왜 잔디 위에서 하는지, 왜 11명이 하는지, 라이벌 매치가 더비전이 되었는지 등을 지적인 척하며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 아나 공, 경상도 사투리로 여기 공 있다 수업이라는 수업 형태가 있을 정도로 축구는 공 하나면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나 봅니다.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오프사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오프사이드로 올분을 토하고 있을 때 포르투갈전 황희찬 선수에게 절묘하게 옵사이드 라인을 뚫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처럼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썰로 패스를 합니다. 축구에 오프사이드가 왜 있는지 아니? 오프사이드 룰은 알아도 생각해보면 축구에 왜 저런 룰이 필요한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식축구처럼 뒤에서 한 방 공을 뻥 차 우리 편 선수에게 패스되어 골을 넣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축구에는 오프사이드라는 룰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진다고 본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잡는 일이 일어나듯 9%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궁금해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동네 축구에서도 심판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마치 피파 심판이 된 양 옵사이드에 대한 썰을 풀면 됩니다.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라 생각하시는데 2004년 피파 제프 블래터 회장이 중국의 축구를 축구의 기원으로 공식 인정해 축구의 종주국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축구는 예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놀이였으며 여전히 축구의 종주국은 축구 룰을 정한 영국이라고 여깁니다. 옵사이드의 기원은 영국 축구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전쟁 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상대 병사를 머리를 잘라 축구했다는 기록도 있고 당시 축구는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구잡이 축제였습니다. 사순절, 참회의 화요일, 제2수요일 같은 축제일 이날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자는 취지로 경기장도 없고 룰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고 길거리에서 다 같이 공을 몰려다니며 차고 손으로 공을 잡고 뛰거나 던지는 등 축구는 그냥 마구잡이 영국에서의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축구를 하다 영국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에 공을 먼저 가져가거나 교회 문 특정 기둥 사이로 공을 넣는 방식으로 축구의 승패를 결정하는 규칙이 생겨 같은 마을 사람이나 다른 마을 간 축구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성스러운 축일 폭동에 가까운 축제를 즐겨 사람들이 다치고 마을을 난장판으로 만드니 1314년 에드워드 2세는 풋볼 금지령을 내립니다.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축구 축제를 즐겨 19세기 축구 규칙이 정비되기 직전까지 풋볼 금지령은 총 42회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이 무자비하게 축구를 하던 것을 매스풋볼, 모풋볼이라고 합니다. 이 축구를 가장 격렬하게 했던 곳이 더비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라이벌 매치에 더비라는 말이 붙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니 대중교육을 위한 공립학교가 발달하고 마을 길거리에서 하던 축구가 교정에서 하는 축구로 발전합니다. 이때 공립학교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기숙형 학교였는데 지역마다 고스톱 룰이 다르듯이 저마다 다른 룰로 축구를 하던 학생들이 모여 축구를 하니 마찰이 생겼고 각 공립학교에서 먼저 축구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공립학교에서 행해지는 축구 역시 거칠었습니다. 축구에 참여하는 인원수도 제각각이었으며 교종마다 크기가 다르니 경기장 규격도 없고 라인도 없었습니다. 학교의 상급생들은 하급생을 골대로 세우거나 경기장을 벗어난 공을 줍게 하는 볼보이로 세우거나 축구 경기장을 둘러싸 구경하는 관중과 함께 일종의 터치라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 당시 축구는 돼지 오줌볼을 이용해 축구를 했기 때문에 공이 부정확하게 굴러 손을 쓸 수 있었으며 공이 부정확하니 패스는 어려워 드리블을 치는 사람 주위로 마구마구 몰려 축구를 했습니다. 즉 지금의 럭비의 스크럼을 짜 서로 밀고 차고 던지고 하다 떨어진 공을 상대 골대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축구는 축구보다 럭비에 더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축구에서 해킹이라고 상대를 주먹으로 치고 걷어차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잡는 것이 남자다움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부상시킬 목적으로 나비스라는 신발코에 새 조각을 단 신발을 신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서로 스크럼을 짜다 부상자가 생기면 스크럼에 빠져나와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중 밖에서 치료받거나 아픔이 사라지면 갑자기 경기장에 들어가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또한 이때는 유니폼도 없었습니다. 터치라인을 만들며 볼보이를 하는 하급생과 경기를 하는 선수 간의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을 둘러싼 스크럼에서 치열한 혈투가 펼쳐지다 공이 스크럼 밖으로 빠져나오면 하급생과 관중이 뒤에 켜있는 터치라인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골대로 공을 차거나 골대로 공을 몰고 가 골을 넣는 일이 생깁니다. 인원 제한도 없고 유니폼이 없으니 선수였는지 볼보이였는지 구분도 안 가니 승패를 떠나 축구의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축구룰은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종교 행사,
축제에서 비롯한 축구를 오래 즐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갑자기 관중 사이에 있다 튀어나와 골을 넣어 허무하게 경기가 마무리되니 옵사이드, 사이드에서 벗어났다라는 룰이 생깁니다. 터치라인 밖, 즉 경기장 사이드에 벗어나 있다 갑자기 들어와 플레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드 밖에 숨어 있다 공 앞에서 튀어나와 공을 터치하거나 사이드 바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상대방 선수보다 앞에서 공을 먼저 터치하는 것을 옵사이드 반칙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옵사이드 반칙은 다른 반칙보다 더 젠틀맨답지 못하다는 치사한 플레이가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옵사이드 룰이 생기고 오히려 이 룰 때문에 골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 등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1925년 지금의 축구 옵사이드 룰이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발달은 축구가 지역학교 간이나 이웃 지역 노동자 간 시합하는 축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지역 간 축구 교류는 지역마다 하는 룰이 달라 마찰이 생겨 점점 공통된 룰을 만들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 차례 결렬 끝에 1863년 12월 8일 영국 런던에서 FA 풋볼 어소시에이션이 출범해 축구룰을 정비합니다. 물론 이때 정비된 축구룰도 인원, 경기장 규격, 골대 크기 등의 규정이 없어 지금의 축구룰과는 거리가 있지만 세계 최초로 축구룰을 정비했기 때문에 영국을 축구 종주국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얄팍한 지식을 쏘고 다른 사람들과 세레모니를 하듯 다시 함께 축구 이야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다 간혹 8.8%의 확률로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브라질을 이길 수 있듯 더 궁금해한 사람이 있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임팩트 있는 보험용 얄팍한 지식을 털어드립니다. 얄팍한 지식을 위한 보험용 AS. 당황하지 마시고 축구가 11명이 하는 스포츠가 되었는지 잔디 위에서 하는 스포츠가 되었는지 썰을 풀며 옵사이드 라인을 뚫듯 썰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보험용 AS. 축구가 11명이 하는 이유. 축구가 11명이 하는 스포츠가 된 것에도 여러 썰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공립학교 기숙사 인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당시 공립학교 이튼 학교의 기숙사 한 방에는 11명이 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축구가 학교에서 인기 있는 놀이가 되니 기숙사 방끼리 내기 축구를 하게 되었고 기숙사 인원이 11대 11로 자연스럽게 11명이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튼 학교가 1840년대 먼저 축구 인원을 11명으로 성문화하였고 이것이 일반화돼 지금 축구가 11대 11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보험용 AS. 축구는 왜 잔디 위에서 하는가? 축구가 잔디 위에 하는 스포츠가 된 것 역시 공립학교의 영향이 큽니다. 공립학교는 돈 받고 학생을 유치해야 되니 학교 교정의 부의 상징인 잔디를 깔기 시작합니다. 유럽 왕궁이나 귀족들이 살았던 저택에 가보면 어김없이 드넓은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잔디가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부려 잔디를 깔고 잡초를 뽑는 등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니스를 비롯해 잔디 위에서 하는 스포츠는 대부분 귀족이 하는 귀족 스포츠였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을 모셔와야 하고 높은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니 교실, 도서관, 기숙사 등을 건립해 학교 시설도 자랑해야 했고 있어 보이기 위해 교정의 잔디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세기 초 공립학교 대부분에 잔디가 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디가 깔린 교정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축구와 럭비는 잔디 위에서 하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공립학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 개념입니다. 학비를 낼 수 있는 누구든지 퍼블릭이면 다닐 수 있는 학교라 사립학교가 퍼블릭 스쿨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구에 대해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